그 반은 원래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도심 고급 주거지와 상업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심야 바 라스트 콜. 회원제도 아니었고 불법 영업도 아니었고 돈만 있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분위기나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의 주인이 방송에서 자주 보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호감도,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말투와 태도. 방송에서는 늘 중재자였고 웃음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운영하는 바를 그저 취향 좋은 연예인의 공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고 경찰 기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공백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스트 콜에 다녀온 사람 중 일부가 어느 시점부터 주변의 기억에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가족도 동료도 누구도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만 명단에서 빠졌고 통화 기록이 사라졌고 사진 속에서만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 다음엔 겹친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같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사라지기 전날 밤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야 바 라스트 콜. 그날은 바 주인이 직접 그들을 초대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의 서사에서는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사람의 기억에서는 지워진 밤, 그리고 한 연예인이 운영하던 심야바에서 반복되던 초대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제보와 정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도 아마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판결은 정말 그날 그곳에서만 끝났던 걸까? 지금부터 밤의 서사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끝까지 따라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건처럼 보였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고 뉴스 속보로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그 사람 안 보이네 정도의 말이 몇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사라진 인물은 강도윤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가명입니다. 나이는 30 초반. 외부에 알려진 직업은 없었지만 그의 신분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공직자로 오래 재직했던 전직 중앙부처 간부의 손자. 사람들은 그를 집안 좋은 애라고 불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가장 안쪽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 폭행, 차량 접촉 사고, 하급 직원에 대한 폭언, 경찰서 문턱까지 갔던 일은 있었지만 조사가 끝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언제나 조서 초안까지만 존재했고 최종 문서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도윤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니었고 해외로 나갔다는 소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늘 나타나던 장소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 밤늦게 전화를 걸어오던 번호, 그를 귀찮아하던 주변 지인들. 누군가는 요즘 조용한 애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집안에서 관리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넘겼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윤이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사라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다시 확인해도 같았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그의 이름만 회색으로 비어 있었고 대화 내용은 남아있는데 보낸 사람이 없는 상태로 표시됐습니다. 누군가는 기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정을 삭제했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현상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강도윤과 직접 연락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저장돼 있던 주변인들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빈줄 하나가 남았고 사진첩에서는 단체 사진 속 한 자리가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빈자리를 아무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빠졌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서 하나가 나중에서야 조심스럽게 떠올려졌습니다. 강도윤이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그날 밤 그는 서울 도심의 한 심야바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의 이름은 라스트 콜. 그날은 일반 손님이 드나들던 평소와 달리 바 전체가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직원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손님도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초대했는지는 그 당시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예인이 운영하는 바니까 라는 말로 모든 설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마셨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뿐입니다. 강도윤은 그날 밤 이후 다시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조용히 기록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흔적이 빠졌고 그 다음에야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라스트 콜은 원래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도 없었고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붐비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밤 10시 이후에 들어와 자정 무렵 조용히 나갔습니다. 술값은 싸지 않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흥을 즐기러 오는 사람보다는 이야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늘 같은 복장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손님을 오래 붙잡지 않았고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라스트 콜이 편한 곳으로 불리던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모든 밤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손님들은 가끔씩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좀 달랐어. 아무도 없더라.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어. 처음엔 사람들은 대관이나 휴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명인이 운영하는 바였고 촬영이나 사적인 일정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 주인이 직접 손님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카운터 안쪽에만 보이던 주인이 그날만큼은 문 근처에서 손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약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날 밤을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술의 종류나 대화 내용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는 말, 음악이 없는데도 귀가 멍해졌다는 말, 그리고 직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밤에는 최소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물잔을 내려놓아도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함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고들 말합니다. 딴 데 신경 안 써도 되는 느낌이었다. 말을 막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의 술자리는 대체로 길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새벽 1시를 넘기지 않았고 마지막 잔을 비우기 전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았고 서명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 주인은 손님이 나가기 전 꼭 같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무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라스트 콜에 있었던 날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아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행자도 없었고 같은 시간대에 들어온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들어왔고 혼자 나간 것으로 카메라에는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 카메라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 내부를 비추는 영상은 그날 밤 아예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계 고장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 의상 기록은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그 전날과 다음날 영상은 정상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필 그날이었네. 운도 없지. 그런데 이후에 사라진 사람들 역시 모두 같은 밤을 거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보이지 않았던 밤, 다른 손님이 없던 밤, 그리고 바 주인이 직접 기다리고 있던 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패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 속에 남아있던 조용한 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이름이 서류에서 지워지고 연락처에서 빠지고 사진에서 비워진 뒤에도 그날 밤의 결제 기록만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라스트 콜. 사람들은 그제야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날 밤만 항상 사람이 남지 않았는지, 강도윤이라는 인물이 왜 그 밤에 라스트 콜의 초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야 조심스럽게 정리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적도 없고 구속 기사로 이름이 오르내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은 항상 사건의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이름. 폭언과 폭행이 문제됐을 때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정리된 이름. 사고는 있었지만 책임은 남지 않았고 피해는 있었지만 가해자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할아버지가 한때 중앙부처의 핵심 자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퇴직한 지는 오래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강도윤은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늘 당연한 듯 행동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 말이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숨기지 않았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강도윤에게 어느 날 연락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잔 어떠신지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라스트 콜. 강도윤은 그 메시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명인의 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연예인과 사진을 찍고 같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그의 삶에서 그리 낯선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과하게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이름도 직함도 아무 설명도 붙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별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반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불은 최소한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술은 강도윤이 평소 마시던 종류로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선호하던 잔에 그가 자주 마시던 방식으로 술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강도윤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챙겨주는 곳이라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됐습니다. 근황, 요즘 사람들 이야기,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 주인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고 대답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도윤이 말을 멈출 때마다 조용히 잔을 채웠다고 합니다. 술이 몇 잔쯤 지나자 강도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자랑처럼 들리던 이야기 속에 불평이 섞였고 불평 속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었던 사건들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다들 난리였는데 결국 아무 일도 안 됐죠. 그 말을 할 때에 주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늘 그렇게 하셨던 방식이군요. 강도윤은 그 말을 칭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선을 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강도윤의 입에서 술김에 흘러나온 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 끝났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결제 기록은 새벽 12시 48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강도윤은 다시 한 번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밤을
하나의 술자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초대가 선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뉴스에도 지역 사건 사고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직장이나 소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결근 확인 같은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라지기에 너무 조용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주변 지인들 쪽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잠수 탄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은 곧 원래 그런 애잖아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몇몇 기록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는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강도윤이 보낸 메시지에 이름 표시만 사라졌습니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음으로 바뀌었고 프로필 사진 자리에는 회색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전 찍은 술자리 단체 사진에서 사람 수는 맞는데 누군가 한 명이 빠져 있는 구도였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던 느낌은 나는데 누가 있었는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기술적인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 업데이트,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 계정 삭제 같은 설명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이상은 그의 가족 쪽 기록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민센터 서류에서 강도윤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산착오로 처리됐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과 함께 며칠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은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를 잃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락 안 한 지 좀 됐지. 원래 혼자 잘 돌아다니던 애잖아. 그 말들이 서로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자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떠올릴 필요가 없는 이름이 되어갔습니다. 나중에야 한 가지 사실이 뒤늦게 연결됐습니다. 강도윤이 라스트콜에 다녀온 다음 날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같은 순서로 정리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연락 기록이 흐려졌고 그 다음 사진에서 빠졌고 마지막으로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흔적도 사고의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없고 가해자도 없고 신고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던 건 그날 밤의 결제 기록뿐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이름, 라스트 콜.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같은 질문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사라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왜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조용한지, 그리고 왜 그날 밤만큼은 유난히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는지, 그 질문들은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강도윤은 그날 밤 라스트 콜에서 마지막 잔을 비운 뒤 사람이 아니라 흔적으로서 먼저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첫 번째 판결이었다는 사실을. 강도윤의 일이 있은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새로운 실종 사건이 없었고 언론에도 의심할 만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개별적인 일로 남겨두었습니다. 원래 그런 애였다. 집안에서 정리했겠지. 그 말들로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말들이 다른 자리에서 조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요즘 안 보이지 않나? 연락처가 이상해. 예전에 분명 같이 있었는데. 처음엔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지역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나이도 달랐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느 날 밤 서울 도심의 한 심야바에 다녀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스트 콜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날 밤의 조건이 항상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여러 명이 어울려 있던 밤이 아니라 유독 혼자 움직였던 날,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직접 받은 초대 메시지, 그리고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는 점. 이 조건이 두세 번 겹쳤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나왔을 즈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 그 말은 강도윤의 경우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묻기만 하면 이야기의 앞부분은 또렷한데 끝부분이 흐릿하다는 점. 언제 나왔는지, 누가 먼저 자리를 정리했는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부분만 공통적으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결제 시간, 결제 금액, 카드 번호 일부 모두 같은 형식으로 남아 있었고 항상 자정 이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이후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택시 기록도, 대리운전 기록도, 주차장 출차 기록도. 사람은 분명 가게를 나왔어야 하는데 그 다음의 이동이 아무 데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몇몇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바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질문은 곧 스스로 지워졌습니다. 라스트 콜은 문제없는 가게였고 주인은 문제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의심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괜히 말 꺼냈다. 이상하게도 그 바의 주인에 대한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은 강도윤 때와 똑같은 순서로 정리됐습니다. 먼저 연락 기록에서 흐려지고 그 다음 사진에서 빠지고 마지막으로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매끄러워서 누군가 일부러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일이 단순한 실종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어렴풋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단계였습니다. 다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이상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라진 사람들 중 누구도 억울한 피해자로 불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이야기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세상이 조금 조용해진 것 같지 않나?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 일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된 뒤에야 사람들은 개별적인 기억을 서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각자 자기 주변에서만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 그걸 하나로 묶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크게 떠들수록 설득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말은 듣는 쪽에서 먼저 고개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들은 조용한 자리에서만 오갔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꺼내는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의 기록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휴대전화 캘린더를 보여줬고 누군가는 카드 사용 내역을 꺼냈습니다. 그 기록들은 하나같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정상이고 시간도 합리적이었고 금액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라스트 콜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대체로 비슷했고 항상 자정 전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느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는 기억이 있는데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의 기억이 뚝 끊겨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잠들었겠거니 넘겼지만 다음 날 확인해 보니 택시 기록도 대리운전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를 가져갔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차 요금 결제는 라스트 콜에서 끝났고 그 이후의 이동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 그 사람의 주변에서도 비슷한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회사 메신저에서 대화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빠진 계정, 이메일 함에는 받은 메일이 남아있는데 보낸 사람이 표시되지 않는 메시지. 누군가는 그걸 설명하려고 관련 부서에 문의도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계정이 없습니다. 기록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업무상 기록을 습관처럼 남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메모에는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초대, 다른 손님 없음, 대화 종료 4. 그는 그 메모를 왜 적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이 유난히 조용했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정리된 느낌을 받았다는 점만 어렴풋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메모는 강도윤의 경우와도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역시 혼자 초대를 받았고 다른 손님이 없던 밤이었으며 결제 시간 이후의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같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 정리되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정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연락 기록이 흐려지고 그 다음 사진과 메시지에서 빠지며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사고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신고할 주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정리 같지 않나? 그 말은 그 자리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엔 너무 섣부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라스트 콜이라는 이름은 조금 다른 의미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끝나는 장소로 아직 확신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우연이라고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지역도 달랐고 나이도 달랐고 직업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엮을 만한 기준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놓고 나서야 한 가지 방향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판결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알고 있던 이야기 혹은 알고도 모른 척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합의로 끝난 일, 현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조서에는 남지 않은 일, 그 집안이니까라는 말로 정리된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죄를 숨긴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그 말은 여러 사람의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라스트 콜의 초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술자리가 아니라 선별된 밤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초대 메시지의 형식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없고 길지 않고 설명도 없는 문장. 시간 되시면 한 잔 어떠신지요? 그 문장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마치 상대가 이미 올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들 말합니다. 그날 밤의 분위기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고 직원이 보이지 않고 바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구조. 그 자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말하게 만드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주인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가 말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순간들, 그 이야기들은 고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이나 하소연에 가까웠습니다. 그땐 다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결국엔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 말들이 공통적으로 그 밤에 흘러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바에서는 죄를 캐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죄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같은 순서로 정리됐습니다. 연락처에서 흐려지고 사진에서 빠지고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게 되는 과정. 그 순서는 너무 일정해서 누군가 계획했다고 말하기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초대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입에 올랐습니다. 아직 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라스트 콜의 밤은 술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과거가 정리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결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가볍게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라스트 콜에 대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게 된 데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바에 직접 앉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라진 사람도 아니었고 문제가 정리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난했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별일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라스트 콜에 가게 된 건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지인의 소개도 아니었고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일반 영업이 있던 밤이었고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의 한쪽 끝자리에 앉아 술을 한 잔 마셨을 뿐입니다. 그날 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바 주인은 멀리서 잠깐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눈길이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는 전날의 기억이 유난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잔을 썼는지, 어디에 앉았는지, 조명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술자리가 평범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남았다고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자꾸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됐던 걸까? 그 생각은 점점 확신에 가까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라스트 콜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초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짧았고 이전과 같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잔 어떠신지요? 그는 그 메시지를 바로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고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알았다고 합니다. 이건 평소의 밤이 아니라는 걸. 바 주인은 카운터 안쪽에 서 있었고 그를 보자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앉으시죠. 그 자리는 늘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았고 사진에도 남지 않던 자리. 그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처음으로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판단받는 쪽에 서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바 주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도 무슨 일을 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을 따르고 잔이 비면 조용히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말을 꺼내도록 만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일상, 사람 이야기, 별 의미 없는 말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피했는지, 누가 대신 책임을 졌는지, 왜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는지. 그 이야기는 자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정도는 다들 한다는 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바 주인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문제가 됐던 일을 입에 올렸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고 사건으로 남지도 않았던 일. 그 일 이후 자신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끝냈을 때 바 주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늘 하던 방식이군요. 그 말은 비난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상하게도 술이 더 이상 줄지 않았습니다. 잔은 비어 있었지만 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그쯤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넘어갔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라스트 콜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지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야기의 윤곽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밤은 모든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대는 무작위가 아니었고 그 밤은 누구에게나 같은 결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사람을 벌주기 위해 마련된 곳이 아니라 이미 벌이 끝난 사람을 정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은 아직 그 자리에 앉을 만큼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확신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스트 콜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입을 막은 것도 아니었고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일은 없겠지. 그 생각이 누구에게나 먼저 들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확신이 아니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면 그들 역시 처음엔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라스트 콜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일반 손님도 드나들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밤은 흘러갔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수가 갑자기 늘지도 않았고 새로운 소문이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정리된 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점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끝났다면 끝났다는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호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라스트 콜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정리할 사람은 다 정리됐겠지. 그 말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잘 마무리됐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끝까지 묻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누군가는 덮어줬고 누군가는 피했고 누군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 과정에서 사회의 규칙은 한 번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비워진 책임을 대신 채우는 자리였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해석이 무서웠던 이유는 그 바가 법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이 지나간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필이면 모두가 신뢰하던 얼굴이었다는 사실.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말을 끌어내고 웃음 뒤에 침묵을 남기는 사람. 그는 판결문을 읽지 않았고 죄명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스스로 꺼낸 말의 끝에서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정리된 존재였는지 아직 남아있어야 할 존재였는지 그 기준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라스트 콜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를 데려가기 전에 먼저 말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취중의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도 언젠가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수로도 남아있는 기록으로도 이야기의 결말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끝까지 묻지 않았던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공중에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아마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은 지금도 있는 걸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라스트 콜은 지금도 문을 엽니다.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야기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일을 이미 여러 번 넘겨본 사람들이었고 그 넘김이 영원히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초대는 경고가 아니라 확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 이 기록은 특정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미화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끝까지 묻지 않았던 질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조용히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이 이 기록에 밖에만 서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밤의 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록을 끝까지 따라와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밤에는 또 다른 초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